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매매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여러 얘기들이 있죠. 그 가운데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각각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매매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 원칙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매매 원칙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매매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매매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하고 말 거라면 매매 원칙이 특별히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저 어떤 좋은 정보를 얻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면 매매는 일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상적인 매매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매매 원칙이 없는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따라서 일상적인 매매를 하는 규칙이 매매 원칙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원칙이다라는 점이죠. 이 편안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식 외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업 투자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하지 않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쩌다 한두 번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평생 나와 맞지 않는 주식을 껴안고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약세장이었어요. 약세장인데 증권회사 직원들은 일정 부분 매매를 통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양을 맞춰야 되는데, 약세장이니까 매매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단기 매매를, 제 성격과 맞지 않지만 시도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맞춰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출근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오늘도 가면 단기 매매 해야지, 내일도 단기 매매 해야지. 이게 맞을 땐 좋은데 안 맞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은 매매를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 내 삶을 갉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매 원칙을 짤 때는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편하고 지속할 수 있는 원칙이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매매 원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꾸준한 수익을 내야 돼요. 매매 원칙에 있어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이 나야 돼요. 아무리 방법이 화려해도 수익이 안 난다? 그럼 매매 원칙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 나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 이 매매 원칙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게 매매 원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동평균선이 어떨 때 사고 PER이 어떨 때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멋있으려고 하나요? 내 만족으로 하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부정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목적은 수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혼동하지 말자. 이건 이제 군사용어인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략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저쪽에 있는 적을 내가 무찌른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큰 개념이고, 전술은 그럼 내가 저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직진할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이런 거죠.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저 언덕 위에 있는 적을 무찌르겠다는 전략은 바뀌지 않지만 전술은 바뀔 수가 있죠. 내가 직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전술을 바꿔. 우회하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이렇게 하자. 이거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매매 원칙은 전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내는 게 전략이죠. 그럼 전술은 때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바꾸나요? 그건 아니죠.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략이 없으면 전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전략이 있어야만 전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전략의 일종은 내가 선물 투자를 할 것인가, 거래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적립식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술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투자에 있어서 전략은 무엇이며 내 투자에 있어서 전술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구분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일단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빅터 스테란데오를 필두로 해서 피터 린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을 세워라, 두 번째 원칙을 지켜라, 세 번째 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야 하거든요. 일단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절매에 대한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가 빠지면 손절매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을 때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왔어요. 그러면 손절매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러 생각을 하죠. 요건 일시적일 거야. 요거는 휩쓸일 거야. 요거는 잠깐 속임수일 거야.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정말 내 생각대로 9,000원 찍었다 다시 10,000원이 되면 그때 내가 손절 안 하길 잘했어. 역시 내가 현명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판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 원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칙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칙을 지켰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그 경우서보다 내가 원칙을 지키고 나니까 주가가 더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10% 원칙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 돼요. 큰 흐름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빠지면 손절하는 게 맞더라. 물론 그게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칙을 세웠고, 그렇다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그때 가서 원칙을 수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일단 내가 목숨과도 같고 지켜야 된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원칙을 지켰는데 내가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 원칙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수익이죠. 근데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자꾸 손실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되죠? 수정을 해야죠. 내 원칙이 잘못된 거니까.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원칙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두 달 내에 만들어낸다? 불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평생 가면서 서서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원칙이 정해지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3, 4년 뒤에 원칙이 딱 정해지고 나면 이게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정을 해야 되지만, 물론 이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런 거죠. 내가 이 방법을 해서 그동안 수익이 쫙 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주식시장이 변한 거죠. 그러면 원칙을 그때 가서 수정해야 되는 거죠. 한두 번 갖고 이런 거가 아니라 쭉 수익이 나다가 수익이 나던 원칙이 변했다. 그러면 수정하는 거. 시간이 지나도 이 원칙대로 하니까 수익이 계속 난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셨던, 특히 이제 골프 치신 분들 보면 공이 잘 맞다가도 어느 한순간 가서부터 공이 안 맞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치한테 가서 보면 뭐 자세가 틀렸다라든지 뭐 채가 휘어버렸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죠. 오래 쓰니까 채가 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를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자세가 어느 순간 내 몸에 이제 노화가 와서 바뀌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스윙법을 바꿔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도 수정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 먼저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신의 투자 성향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원칙을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남한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을 솔직하게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작은 시세에 따라서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러면 단타 매매 하시면 안 되죠.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원칙을 세워야 되죠.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해. 빨리 수익을 내는 걸 원해.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 그러면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어렵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매 원칙을 수립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냥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뭘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처럼 느껴지게 되고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한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만약에 10%가 빠졌다. 그럼 나는 심장이 벌렁거려. 근데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려면 10%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하에 수립을 해야 돼요.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되겠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상담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투자했었으면 되는데 라는 거.
그건 매매 원칙에서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원칙이 수립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경험을 어느 정도 좀 쌓아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주리나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지금 내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원칙을 한번 수립해 가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원칙을 세워가는 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참고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뭐 중구난방으로 처음부터 백지에다 글을 쓰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들의 투자법을 참고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대가들의 책을 읽으라라고 하는데 대가들의 책을 읽고만 끝내지 마세요. 제가 터틀 트레이딩에서도 터틀 제자들을 키울 때 시험해봤던 방법인데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책을 읽으면 워렌 버핏대로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 책을 읽던 피터 린치 책을 읽던 윌리엄 오닐의 책을 읽던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거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의매매가 됐던 실전 소액 투자가 됐던 그러다 보면 눈으로 보는 거와 내가 매매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매매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책을 한 번 본다고 매매 원칙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죠. 자꾸 책을 떠들어 보게 되죠. 처음에 내가 이분의 어떤 점을 중시로 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게 되죠.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때 계속 검증하게 되죠. 그러면 그 책이 완전히 내 것처럼 소화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매매 원칙을 이해하게 되고 이 부분은 내가 따라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따라할 수 없구나. 굉장히 내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따라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나만의 원칙을 또 찾아가는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덮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십사. 이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매매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HTS나 MTS의 모의매매 기능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원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매 원칙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단 초기에는 단촐하거나 장황해도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매매 원칙을 백지에다 쫙 한번 저는 이렇게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줄밖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근데 매매 원칙은 어떤 딱 보고서처럼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투자하지 않을 거. 매매 원칙이라는 건 투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주 지분율이 작은 건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거 장황하게 써도 상관없어요. 1번 2번 이렇게 꼭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촐하거나 아니면 장황하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단촐하게 쓰신 분들은 나중에 이게 칸이 늘어날 것이고 장황하게 쓰신 분들은 나중에 간결하게 수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제발 그 부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라든지 기대, 미련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만 추스리세요. 나는 이렇게 되면 할 거야 라는데 해보면 내가 못할 것이다 라고 빼버리세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피터 린치가 이렇게 투자하랬더라. 피터 린치가 6가지로 기업을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랬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 투자할 것이야. 저는 그거 안 맞는 분이 대다수라고 봐요. 그건 과거 얘기고 현재 그걸 따박따박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이 어려운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나는 빠르게 이익을 보고자 하는데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매매 원칙,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나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작은 변동 속에 심장이 벌렁거려. 그럼 머리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지만 내 심장은 벌렁거려. 그럼 어디에 가야 되죠? 내 심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매매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랑 손으로 하는 거랑 다르죠? 따라서 연습을 통해서 내 매매 원칙이 맞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좋은지 그러면서 수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 관리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원칙이 딱 도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
PC에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출력해서 가장 눈에 보이는 곳에 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계속 띄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딱 보통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느낄 때마다 적어가지고 이게 딱딱딱 붙여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그거 글쎄요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언제 한번 그 포스트잇을 다 뜯어내고 원칙으로 한번 쫙 적어가지고 크게 한번 딱 붙여놓으세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 때로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쫙 정리해서 가장 좋은 곳에 붙이고 이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날짜를 적어놓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원칙을 정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원칙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 책에서도 읽었고 저도 공감하는데 매매 원칙이 없어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꾸준히 돈을 버는 분치고 매매 원칙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꾸준히 벌겠다라면 매매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매매 원칙 하나가 아니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우리나라의 뭐 강만청 회장님 이런 분도 매매 원칙이 다 다르죠.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을 반드시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